타픽은 조금 특이한 건데요. 지구나 우리 인류 문명이 언제 한번 망했다가 다시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가는 거죠.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텐데, 저기서 리셋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용어인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전원 있잖아요. 파워를 껐다가 다시 켜. 껐다가 다시 키면은 이제 리부팅 하는 건데, 그 리셋이 이제 컴퓨터 용어예요. 모든 거를 지금까지 했던 걸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하는 그런 의미니까 차츰차츰 지구의 역사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저희 강의 때 늘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시작했다는 장소예요. 아프리카에.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우리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세포의 DNA가 있는데, 이제 모계를 통해서 이제 전수가 된다 그래요. 그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추적해가지고 인류의 이동 경로를 이제 추적한 건데, 5만 년 전에 이쪽으로 해서 오스트랄리아까지 갔고, 여기 가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4만 년 전, 4만 년 전 이쪽으로 갔다 그래요. 그 후에 이제 2만 년 전에 이렇게 들어가고 1만 년 전에 이렇게 갔다, 그리고 여기서 해안가를 통해서 이렇게 남미가로 같이 가는 그런 통로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여기 오늘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베링 해협을 지나가지고 북미 남미로 이렇게 갔다 그러는데, 요새 발견되는 게요, 이 알래스카의 그 외지에 있는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라든가 습관, 또 DNA 이거를 체크를 했더니 한국하고 그렇게 비슷하더래요. 그래서 중국 친구들은 자기네가 동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중국인들의 DNA는 발견이 안 돼. 이제 한국의 DNA가 여기까지 가고 습관, 그리고 그 유타주에 가면은 아주 높은 산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 이제 망경 이렇게 보면은 무슨 글자가 새겨 있대요. 내가 보니까 그게 갑골 문자야. 갑골 문자가 새겨 있더래요. 그 갑골 문자는 그 한국 조상들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 한국에 여기 이제 원주민들이 여기에 있던 그 한반도, 만주, 몽고 이쪽에 있던 저 사람들이 동쪽으로 해서 다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갑골 문자가 있고, 또 어디에는 또 초로키 인디안들이 있는데, 거기 언어나 문화 이렇게 보면은 한국과 비슷하게 이렇게 발견된다 그래요. 그리고 멕시코에 가고 이제 아즈텍 문화들이 있는데, 여기도 아주 비슷한 게 많고, 남미에서도 이제 발견된다 그래요. 되는데, 좀 오래 사셔가지고, 한민족이 어디까지 가서 뭘 했는지, 이 세상에 한민족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구분을 하면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가 있어요. 이제 구석기 시대는 70만 년에서 기원 8,000년경 수렵하고 채집하고 이런 일. 신석기 시대는 기원 8,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 우리가 얘기할 때 고조선이 시작했다는 게
BC 233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또 오래가는 건데, 여기 이때가 이제 고조선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빗살물이 토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한반도에서부터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쫙 걸쳐 있어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기원전 1500에서 기원 3300년까지 비파형 동궁 고인돌, 이게 한반도 만주, 또 중국의 무슨 방도지? 거기까지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래서 이 시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지구에는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곱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커다란 아주 제일 오래된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그게 이제 터키 게베크 대표 신전이라고 하는 그게 발견이 됐는데, 그게 한 12,000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게 구석기 시대인데, 그게 가장 오래된 유적이고 인류 최초 유적이라고 해요. 이게 발견된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최근세사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 계속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반월 미스테리 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미스테리를 연구하는 그 단체예요. 그래서 아주 희귀하고 아주 미스테리한 것들만 골라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때 단체 연구소인데, 여기서 이제 많이 자료를 제가 얻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타이틀인데요. 유튜브가 들어가시면 유튜브가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재밌는 게 제가 뽑은 게 이거예요. 태양계 역사가 한 46억 년 돼요. 그리고 지구의 역사도 거의 45억 년에서 이제 태양이 생긴 다음에 지구가 생겼으니까 46년 된 지구가 6억 년 된 지구가 진짜 우리가 처음일까? 우리 전에 누가 혹시 없었을까? 재밌죠? 한번 상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터키에서 발견된 유적, 이제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을까? 한번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찾아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남미에 가면 지금 페루 산꼭대기 가면은 실제 이상한 라인들이 쫙 그어 있고 그래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 라인들이 그럼 뭐를 의미하느냐? 레일 라인 아니면은 이제, 나스닥, 이제 그런 선들이 많은데, 과학으로 설명이 이제 현재로서는 불가한데, 이게 추적하는 거죠. 이런 몇 가지 이제 사실들로 인해서 초고대 문명이 있었을까? 의심해보고 추적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제 태양계가 있고, 태양이 있고, 태양 쪽이 있는데, 지구의 세 번째예요. 파란색. 이 9개 행성 중에서 지구가 유일하게 물도 많고 대기권도 있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그리고 지구 역사가 태양계 46억 년, 지구도 비슷하게 46억 년, 이 지구의 생명이 발화한 것이 한 30억 년 전,
단세포 이런 생물이 시작한 게 한 30억 년 전이고요. 인간 역사는 아까 보여드린 20만 년 전이죠. 요거를 생각 20만 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지구 역사에 비하면은.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 빙하기의 주기가 한 10만 년쯤 돼요. 그런 인간의 역사는 그 빙하기를 2번 겪은 거예요. 현재 인류는. 그 전에 인류가 있었는지는 아직 모르죠. 이거는 이제 우리 대학교 동기, 우리 과동기가 천문학인데 그 당시에 3명밖에 없었어요. 3명이 다 미국 와가지고 저는 아직도 남아있고, 한 친구는 이제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교편 잡다가 이제 리타이어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탄핵을 했는데, 또 한 친구는 뉴욕에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anyway, 그 서울대학에서 가르치던 홍승수 교수가 이제 만드는 건데, 6억 년 전에는요, 지구의 대륙이 남극에서 올려다보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큰 덩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5억 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좀 퍼졌고, 2.5억 년 전에는 이런 한쪽으로 또 몰리고, 2억 년 전에는 이렇게 되고, 현재 북미, 남미, 아시아 대륙,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이제 이 시간을 보면은 2억 년, 2.5억 년, 5억 년, 6억 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뭐를 뜻하냐면은 그 지구 표면의 대륙들이 한 군데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드리프팅 하는 거,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좀 들여다보는데, 이건 한 3억 년 전에 생제 동물들이 이렇게 서식하기 시작한 거죠. 파충류 같은 거. 그리고 그 당시에 대륙들은 이렇게 모여 있었고,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아, 아프리카, 북방국가는 여기는 안 나왔어요. 지구를 들여다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378km예요. 굉장히 이제 긴데 6,378km. 근데 꼭대기, 꼭대기죠, 표면. 이 꼭대기는 굉장히 얇대요. 그래서 한 짧은 데는 한 10마일, 긴 데는 30마일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꼭 저 껍데기예요.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이 표면이 한 덩어리가 아니고 이렇게 연결된 덩어리들이에요. 예. 이제 또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그리고 이 내부는 용암들이 이렇게 서클하고 이제 이러는 건데, 이 안에서는 이제 원자 핵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근데 화성 같은 거는 이제 이런 액티비티가 많이 죽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거기 이제 생명체 이런 것도 이제 살기 힘들고, 여기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지구 표면 아까 보여드렸죠. 그 일부인데 이렇게 이제 삐쭉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용암이 나오고 그래서 화산들이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위아래 이렇게. 이런 경우 이제 플레이텍토닉이라고 해가지고, 지구 표면 껍데기가 플레이트처럼 생겨가지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도 보면은,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바닷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쏠리죠. 그래서 조수가 12시간에 한 번씩 들락날락하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은 이들 인력에 의해서 지구 이 자체도요,
인공위성 관측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은 지구 자체도 찌그러져요. 여기는 이게 똑같이 보이죠. 이쪽으로 이제 물과 같이 이쪽으로 좀 찌그러지고 이쪽으로 찌그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게 있잖아요. 12시간하고 이제 24시간에서 주기로다가 한 25cm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대요. 그 인공위성 궤도 계산한 거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 자체도 이렇게 일라스틱, 이렇게 플렉서블 한 거죠.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지구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플레이트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다가 오스트레일리아. 그런데 이제 한반도는 재미나게 이 플레이트가 여기서 지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전한 편이죠. 일본은 굉장히 이제 힘들고, 미국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륙은 괜찮은데 이 서쪽이 이제 굉장히 플레이트 사이에 경계선을 이루기 때문에 화산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환태평양에 쭉 들어가면서 화산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늘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태평양 그 넓은 바다에 무라고 하는 대륙이 있었다는 거예요. 커다란 그 대륙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진 거죠. 바다 밑으로 내려간 거죠. 이 대륙.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가 굉장히 심플하지 않다는 거, 이제 그걸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구 기후에 주는 주요 요인들을 보면은, 그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 10만 년 주기, 빙하기의 주원인, 두 번째는 흑점 활동 변화, 지구가 받는 열애, 태양 표면에 이제 흑점 활동이 많이 생기면은 열을 많이 뿜어내가지고 지구도 그만큼 열을 받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구 대륙판 이동하면서 산맥이 형성되고 따라서 대기 이동에 영향을 주는데, 요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인도 반도 있잖아요. 커다란 땅. 인도 반도는 원래가 아프리카에 붙어 있었대요. 근데 아프리카에 붙어 있다가 인도 그 반도가 갈라져 나오면서 여기 아시아 대륙으로 다 움직인 거예요. 이게 움직여 가면서 그 아시아 대륙을 이렇게 밀은 거죠. 밀다 보니까 히말라야 산맥 같은 이제 주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남부 사람들은 특히 흑인들이 많아요. 그 아시아 대륙에 왜 흑인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냐? 그 연유가 이제 그런 대륙 이동,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북쪽으로 가면 이제 전부 흑인들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산 폭발에 의한 대기오염, 그 다음에 운석 충돌에 의한 대기오염,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그 유카탄 반도 근처에 보면은 엄청나게 큰 그 소행성이 떨어져가지고 6,500만 년 전에 지구가 완전히 암흑색이가 됐대요. 거기서 일어나는 그 먼지들이나 돌이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양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지구 전체를 확 쏴버렸대요. 근데 그 기간이 6년에서 7년 걸렸답니다. 그게 이렇게 가라앉고 땅에 내려오고 이러면서 6, 7년 동안 지구가 완전히 암흑색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생물체들이 다 죽은 거예요. 특히 그 전에 살던 공룡 같은 거, 커다란 동물들 있죠. 이때 다 죽은 거예요. 6, 7년 동안 완전히 암흑색이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구 궤도하고 그 지구의 이제 틸트된 거, 이렇게 틸트된 것 때문에 봄, 가을, 겨울에 이제 태양에서 받는 열이 다르잖아요. 북반구, 남반구. 그 다음에 이 축이 말이죠. 떨어요. 떨어가지고, 팽이를 이제 돌리면은 팽이가 죽을 때가 돼서 힘이 약해지면은 이렇게 이제 쓰러지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걸 프리세이션이라고 하는데, 프리세이션이 이제 생기고, 이것이 이제 한 24,000년, 26,000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축 자체가 지금은 23.5도지만 21.5도에서 24.5도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 주기가 한 41,000년.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을 도는 지구의 궤도가 서클이 됐다가 타원형이 됐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5만 년 걸린대요. 다시 이것이 이제 돌아오는데 5만 년. 그래서 10만 년. 이것이 이제 빙하기의 이제 사이클인데, 피크에서 피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평균은 10만 년을 보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왜 그러면 지구의 궤도가, 서큘러 했다고 엘립티컬 해지느냐? 그거는 이제 목성과 토성이 지구하고 같이 돌잖아요. 그 목성 토성이 지구 궤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년 주기로.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북극이고, 여기 이제 남극이고, 남극이 이제 남극인데, 이것도 북극이네, 앞서. 이게 이제 간빙기 때는 많이 녹아가지고 이제 이런 상태고요. 이제 빙하기가 되면 이제 이렇게 완전히 싹버리고, 이때가 되면 이제 여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되어 있죠. 중부까지, 미국 중부까지 이렇게 막 내려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멕시코하고 이제 거의 국경 근처까지 내려오고. 이제 얼음 녹는 거. 알래스카 저 크루즈 가시면은 이런 거 보이죠? 배가 앞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런 사이클을 지구가 도는 거죠. 남극. 여기 이제 바로 남극 포인트에서 사진 찍고 남극이래. 이건 눈이 없고 땅만 생각해서 한 건데, 남극이고요. 그런 빙하시대 기후를 알아내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이제 다음 보시면은, 남극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기름 빼는 식으로 오일 드릴링 하는 식으로 얼음을 드릴링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 들어가가지고 한 1km쯤까지 들어가면은 그게 한 지구 역사로 하면 40만 년 된대요. 그런 빙하기를 4번 탐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km까지 더 내려가면은 그냥 80만 년 되고, 80만 년 동안의 그 기후변화, 지구 역사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거기서 뽑아낸 얼음인데,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거 결국 이제 나이트하고 비슷하죠. 연령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각 층에 있는 그 공기 분자 같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탄소, CO2 같은 게 들어있는데, CO2를 이제 분석하면은 이제 연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CO2의 양을 쭉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평균, 이제 이게 최근 거예요. 최근 거고, 그다음 고전의 두 번째 여기 이렇게 피크 따라가면은. 그런데 이것이 항상 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았잖아요.
태양에서 흑점이 얼마나 나와 지구 궤도가 어떻게 되느냐 뭐 많은데 그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진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피크하고 피크 그런 사이고는 이제 대충 알 수가 있죠. 최근 거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14만 년 정도인데 이 피크에서 이 피크까지 보면은 한 11만 년? 12만 년쯤 되겠네. 좀 긴 편이죠. 근데 주의하실 거는 요게 피크가요. 이 얼음이 녹을 때예요. 얼음만큼 녹을 때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금방 내려가질 않고 한동안 여기 기다릴 게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여기인데 금방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온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 따라서 얼음은 더 많이 녹는다는 거고 바다 수면이 계속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앞으로 바다 수면이 얼마 올라갈지 모르는데 여기 지금 가장 추웠던 시기가 한 18,000년 전 여기서부터 이제 녹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는데 18,000년 예. 그리고 여기쯤 되면 이제 13,000년 정도 되면은 그 서해 있죠? 서해가 물이 차기 시작해요. 그 서해 남해가 이제 물이 없었어요. 육지였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본까지도 연결되고 그랬었는데 13,000년 이후부터 물이 차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140m쯤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여기 녹으면서 서해를 메꿨는데 현재 서해의 그 깊이가 한 120m, 130m래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예, 이런 커다란 스케일에서 우리 현재 우리를 이해하는 건데 우리 인류 문명이 말이죠. 20만 년 이제 여기까지 한 20만 년 되잖아요. 20만 년 역사인데 이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가죠.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은 과거 30만 년, 40만 년, 50만 년 전에 어땠을까? 특히 이제 빙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잖아요. 그러면서 지구 역사는 이제 계속되는 건데 그 안에서 인류가 어떻게 서바이브했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재미난 게요. 이서 부화를 보면은 그 배짱이하고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이제 신장에 놀다가 이제 헤어지게 돼 저녁 때. 걔 배짱이가 있다가 하루살이 보고 야 오늘 됐으니까 내일 또 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배짱이가 있다가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컨셉트가 없는 거죠. 아주 그게 시사하는 그 뜻이 굉장히 깊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인생이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200년, 300년 얘기하면은 아우로라이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빙하기 주기 20만 년, 10만 년, 20만 년, 뭐 30만 년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야 우리가 생각을 좀 넓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현재 태평양에 이 아일랜드가 이제 해변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물이 차면서 그거 다 없어지고 요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람들 이제 어제 다 떠나야 된다고. 그래 물에 잠겨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구의 온도가 피크에 올라갔는데 그게 당장 식질 않고 지금 계속 거기에 링거링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계속 얼음이 녹고, 특히 이제 그 알프스나 깊은 높은 산들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눈까지 녹아요. 북극 남극만 녹는 게 아니고 녹아내려가지고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2100년까지 미국 해안을 갖다 프로젝션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돼. 침투하자. 플로리다 같으면 뭐 반도 안 나와요. 2100년 되면은 여기 이렇게 돼요. 이 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해변가에 리얼 에스테이트 사지 마시라고. 자, 우리 세대는 인조할 수 있어. 근데 자식 세대, 손자 세대 가면 물에 잠기는 땅이야, 거기는.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겠다. 이게 새로운 용어인데, 오파츠라고 하는 이제 그 용어가 있는데, out of place artifact. artifact는 인공물이죠. out of place는 예상치 않은 장소에서 인공물이 그렇거든 나타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게 나타나느냐? 이제 그런 그 용어로다가 오파츠라는 이제 용어가 생겼는데, 오파츠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엔티키티라는 기계, 고대 그리에서 발견된 천체 계산 장치, 이제 보여드릴게요. 기계 시스템인데 현대에 가까운 정밀 기계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이게 한 2000년 된 거거든요. 그 바그다드의 전지 고대 에스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전지처럼 생긴 항아리, 꼭 그 현대 베르리 같은 그런 이제 그다음에 나즈카 라인, 페루 산 속에 선들이 쭉 보이는데 이거 뭐냐?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계 입장은 뭐냐면 대부분의 오파츠는 오해, 과장 혹은 현대 기술로도 만든 물건 후에 유입된 것으로 판명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이 부족하거나 논쟁적인 사례들도 많다. 음모론자들이나 고대 문명 연구자들 사이에선 꾸준히 흥미로운 주제로 남아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바놀이라는 연구소에서 특히 제 관심 갖고,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바놀 미스터리예요. 2100년 전에 컴퓨터 같은 이런 걸 발견을 했는데 이거를 복원을 했다 그래요. 6분 34초짜리 유튜브인데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2100년 전에 이런 정교한 이제 기계들이 있었을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에서 발견한 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것도 한 2000년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정교한 걸 만들 수 있었냐? 아까 말씀드린 제 바그다드에서 발견한 베르라는 건데, 이 높이가 한 14cm 정도 되고요. 이건 토기처럼 돼가지고 이 안에다가 구리로 된 실린더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 철제 공이 들어가 있어요. 막대기가. 이 안에다가 이제 와인이나 아니면 이제 소금물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전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 2000년 전에 현대식 배럴리가 이제 발견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즈카 라인이라고 페루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사인도 있는데 이런 줄들이 쫙쫙 가 있고 이상한 모형체 여기도 있고요.
뭔가 뜻하는 바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형체들, 이제 인형들 같은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확대해가지고 이제 음모론자들이나 이제 추론하는 사람들이 이런 선들은 지구 전체를 봤을 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 추측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유물들 같은 거, 신전이라든가, 무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이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것이 지구 전체를 보면은, 또 지구 전체가 그런 식으로 연결돼 있을 거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을 거다. 추측하는 거죠. 또 흥미로운 게 이제 3만 년 전 것으로 알려진 이런 그 돌덩어리 같은 사이에 코일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 이제 결국은 변압기, 우리가 현재 쓰는 변압기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3만 년 전 거고, 5만 년 전 거는 이제 바다 밑으로 이런 도시 같은 게 이제 땅으로 꺼져가지고 바다 밑에 잠겨 있다. 이게 5만 년 전. 15만 년 전 거로는 그 여러 가지 그 비석이라든가 돌에 새겨진 문자 이런 거 보면은 인공물이다. 이건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인공물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인간 이제 있었을지 모른다. 20만 년 전에 거는 이제 이 바닥을 보니까 타일들이 쭉 깔려 있는데 이건 뭐 아무리 봐도 20만 년 전 거라고 하기가 참 어려웠다. 고대 문명이 있었다. 지구가 리세트 됐다. 이제 그런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구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는 여기 그 돌 비석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모형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글씨 같은 것도 막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거죠. 그쪽에는 남극 빙하 아래에 갔으면은 이런 도시 흔적이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미확인된 금속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굉장히 오래된 건데 참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구 리셋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계 문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제 확률, 그 지구에 이제 문명이 있었듯이 우리 은하계를 뒤져보면 우리와 유사한 그런 문명이 있을지도 모른다, 있을 것이다. 그 추측 중에 하나는 우리도 있는데 거기서 없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들은 좀 이렇게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해. 다른 데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아주 사고방식을 한쪽으로 몰아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도 이제 이거는 15년 전에 지구에 일어날 일들,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한번 상상해보자 이런 거죠. 여기 나올 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AI가 인간이 이제 개발한 이 AI가 지구의 변화를 줄 것이고 따라서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극 아래 숨겨진 초고대 문명의 흔적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거고,
요거는 바위에 이런 모양의 패턴이 있는데 크기는 이제 페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인공물이라기보다는 현대 우리가 말하는 그 컴퓨터 칩스 그하고 너무 이제 비슷하게 생겨서 이 지구가 이제 리셋됐다. 초고대문명이 발전된 문명이 있었는데 다 지워지고 이제 우리 현재 문명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워졌다 다시 생겼다 지워졌다 다시 생겼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것도 이제 그다음에 이것도 바닷속의 전설이죠. 아틀란티스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여러 가지 중에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미스테리를 어떻게 이제 연구하느냐, 인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2억 년 전 거고요. 아까 컴퓨터 칩 얘기에 3억 년 전에는 석탄 속에서 그 석탄 광산 있잖아요. 석탄 광산에서 이런 게 발견된 거예요. 연대 측정을 했더니 3억 년이야. 그런 3억 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인공물 같은 게 보이냐 이거죠. 이 경우는 이 해골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처음에 그 리세트 됐다는 그 방법 외에 다르게 생각할 그런 우리가 현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60만 년 전에 이런 고리하고 철로다가 이렇게 연결된 게 있어요. 인공물이라고 이제 추측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만 년 전에는 남부 얼음 속에서 이런 인형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경우는 3억 년 전에 이런 나사를 이제 발견한 거죠. 근데 그 3억 년 전에 이렇게 생긴 그 바다 생물의 그 화석하고 비슷한 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앞으로 10억 년 전, 10억 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10억 년 사이에는 빙하기가 수백 번 지나가겠죠. 20만 년 전 계산하면 그 빙하기를 겪을 때마다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체나 그 지구 꼭대기 이런 게 막 뒤집히고 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을 거냐.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냐. 그거죠. 살아남으면은 어떤 종류의 생물들이 살아날 거냐. 아까 이제 아즈카 라인하고 그 라인들이 실제로 이제 뭐를 의미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페루에 있는 나스카 라인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상상하는 거죠. 지구에는 그리고 12시가 넘었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구 역사에서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에는 4억 4천만 년 전 해양 생물이 85%가 죽고 이때 주요 원인은 빙하기 해수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억 6천만 년 전에는 해양 75%가 죽었고 해양 산소 부족하고 화산 활동이 있었어요. 2억 5천만 년 전에는 전체 생물종의 95%
초대형 화산, 특히 시베리아 같은 데서 메탄가스가 방출되면 산성비가 내려면 다 죽죠. 산성비 내리면. 그런데 2억 년쯤 되면은 생물체 70%에서 80%가 죽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화생충물이 생기기 시작하면 판개화가 이제 분열하기 시작하고 화산 활동이 많이 돼요. 6,500만 년, 6,600만 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유카탄 반도에 그 커다란 이제 위성이 떨어졌었는데 대형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기후가 화재, 이때 그 공룡들이 다 망했죠. 이런 이제 겪고 난 다음에 현생 인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서 지구에 한 82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죠. 이게 재난을 겪었다가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다시 살아났죠. 살아나면서 번성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5차에서 6차는 뭔가 보십시다. 6차 대멸종을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겪고 있다 그래요. 제6대 멸종이 진행 중이다. 주요 원인은 산림 해양의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오염, 플라스틱, 중금속, 남핵 밀령, 외래종 침입,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멸종이 이제 진행 중인데,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한 100배에서 1000배는 빠를 것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는 이 기간이 이 과정이 긴 것 같아도 잘 못 느끼지만 이제 실제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 사이에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저 멸종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과거에 그 시베리아 철화산이 터져가지고 기후변화, 해양 산소 소멸, 산성화되고, 그래서 생태계 붕괴, 성층권 파괴, 태양을 차단하고 자외선이 직격으로 들어와서 그 자외선이요 직접 받게 되면은 캔서도 생기고 아주 위험합니다. 결과는 이제 전체 생물종 95% 삼유로 이것이 회복되려면 1000만 년에서 1500년이 소요돼요. 우리 인간의 역사로 생각하면 좀 너무 길어서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공룡 등장 전에 생태적 리셋을 하는 거다. 그리고 오늘날의 생물의 다양성은 이 재앙이 있은 후에 살아남은 생명체로부터 출발한다. 잿더미에서부터 살아나가지고 이제 솟아나고 이러면서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지구 리셋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여기 과학적 이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추론, 뉴에이지 철학, 대중적인 상상력에 의한 개념입니다. 다양한 맥락에 다르게 사용돼 공통적으로 지구 문명 전체가 어떤 이유로 리셋돼 다시 초기화되는 거죠. 다시 시작되는 것. 유형을 보면은 자연적 리셋, 인위적인 리셋, 외계, 신적 리셋, 순환적 리셋. 이제 대표적 이유로는 빙하기, 대홍수 운석 충돌, 타타리아 아니면 일루미나티, 시원 외계 개입, 유가이론 신화적. 이 유가이론이나 신화적이 지금까지 그 종교 중에서 종교의 신화 안에 이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보여드릴 텐데. 철학적 순환, 문명이 주기적으로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육가시대, 플라톤, 대격변 리셋, 자연재해,
노아 홍수 빙하기. 이 노아의 홍수 빙하기죠. 아까 그 10만 년 주기로 생기는 기후 변화 중에서 굉장히 뜨거워졌을 때, 물이 막 녹고 뜨거워졌을 때, 그때 이제 노아의 홍수가 생겼을 것이다. 지금 바다 수면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 식으로 이제 상상 이외로 피크, 아까 보여드린 그 빙하기 피크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얼음은 녹아가지고 수면이 올라가고 해변가가 이제 물에 잠기고 뭐 이러거든요.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현대 문명의 위기로 1세 위기에 있고 기후, AI, 핵전쟁 등으로 멸종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구체적인 예를 보면은 여기 이제 AI입니다. AI가 인류 문명을 리셋시킬 수 있을까? 가능성 시나리오를 보면은 AI 통제 상실. 인간이 설계한 AI가 인간의 의도와 다르게 스스로 판단하거나 목적을 왜곡해. 지구를 뭐 청소하라 뭐 이런 식으로 AI가 인간을 제거하는 게 사고. 두 번째는 AI 플러스 권력. 그래서 통제 시스템 AI가 국가 기업 군사 시스템 정하고 디지털 독재 인간의 자유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인간 자체의 대화 가능성을 이제 비치는 거다. 실전적 위협은 스티븐 호킹스나 에런 머스크 등이 경고했듯이 인공지능은 인류의 마지막 발명일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리셋기물처럼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붕괴한 다음에 다시 시작할 것이다. 살아남은 몇 사람들, 몇 생명체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발표해드리고 싶은 여기까지고요. 그 뒤에도 뭐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류 문명과 지구는 리셋 되었을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상상력을 이제 좀 발휘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실 때 참고를 하시고요. 특히 제가 챗 GPT를 많이 이제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긴 걸 다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 데이터베이스 챗 GPT에다가 질문을 하면은 내가 물어본 거 더 많이 대답을 해줘요. 챗 GPT를 한번 활용하십시오. 챗 GPT가 좋은 게 내가 이제 영문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제 코리안 스타일 영어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이제 챗GPT에 집어넣고 이제 아메리칸 잉글리시로 다시 좀 써보라. 그러면은 아메리칸 잉글리시로 내 그 편지를 쫙 이제 다시 써줘요. 아주 멋있게 써줘요. 그래서 챗GPT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슨 유적이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이상을 찾아서 그림도 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챗GPT하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제가 지금
인류 문명과 지구는 시작되었을까에 대한 그 주제로다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